경제정책이에요, 이제. 자, 정치라고 봤을 때 우리가 세 개로 구분해서 1910년대, 1920년대, 1930, 40년대 이때 무슨 통치? 무단 통치. 그 다음은 무슨 통치? 그렇지, 문화 통치. 그 다음은 뭐예요? 민족 말살 통치. 말살 통치요. 오케이?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제. 뭐 뺏어가냐? 1910년대는요 땅 뺏어가요. 1920년대는요 쌀 뺏어가요. 1930, 40년대는요 다 뺏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무슨 사업이에요? 토지 조사 사업.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무슨 사업이에요? 산림 증식교육. 또 민족말살 통치에 다 뺏어가는 게 가장 아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가 총동원. 물적 자원 다 뺏어가죠. 그래서 1910년대 경제정책이 뭐냐라고 하면 땅 뺏어가는 거. 뭐라고? 토지 조사 사업. 그래서 1910년대 경제정책은 토지조사 사업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내세운 거는 안정적인 지세 확보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편의성을 증진한다라고 얘기해. 알겠지?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는 뭐냐? 토지 약탈입니다. 토지의 합법적 뭐라고? 약탈입니다. 알겠어요? 자, 토지의 합법적 약탈을 누가 하냐? 총독부가 해요. 이게 기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총독부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한 다음에 이거 어디로 넘겨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로 넘기면 얘네가 일본인에게 땅을 매우 싸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일본인은 뭐가 되냐? 지주가 되고 한국인은 뭐가 되냐? 소장농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땅을 다 가져가요. 자, 이때 토지를 합법적으로 약탈한 것만 우리나라 전 국토의 40%예요. 토지조사령을 공고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름, 토지의 위치, 면적을 기재한 신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원칙이에요? 신고주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일본 애들이 여기에서 신고한 토지는 어떻게 인정을 해주겠지? 그러면 이 신고를 어떻게 해버리냐? 존나 복잡하게 해요. 글씨로 써서 신고해야 돼. 근데 이때 문맹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알겠어? 그럼 복잡한 절차라든지 글자를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토지 있지? 이 미신고 토지는 전부 다 뭘로 가져가요? 총독부가 압수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주가 애매한 토지들도 있어. 대표적인 게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중에서는 문중소유지. 이런 토지들도 총독부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신고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토지는 전부 다 누가 가져가 버려? 총독부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약 40%를 뭐해서 약탈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신고 안 한 사람들은 뭐가 된 거야? 땅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죠. 그 합법이에요.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등기 작성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토지조사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거 엄청 많죠? 자, 성명, 주소, 명칭,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 다 신고해야 돼. 그 복잡한 절차로 인해 가지고 씨발 나는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써? 도움을 받지 않고서. 그러니까 신고 안 해버려? 그러면 전부 다 총독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1910년대에요. 결과 일부 계층의 대지주 성장. 토지 소유자의 권리 강화 및 토지 구입 용이됐고요. 자, 일본인과 일부 한국인이 대지주. 여기에서 일부 한국인은 대부분 누구예요? 친일파예요. 소장농 몰락합니다. 자, 관습적 경작권 부정해가지고 나와요. 이게 소유권은 인정하고 경작권은 부정해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지주에게 유리하고 경작권은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소장농한테 유리하거든. 예를 들어서 자, 땅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서 100가마가 생겨. 그럼 조선시대 같잖아? 조선시대 같으면 이 100가마 중에 몇 가마? 50가마를 땅 주인한테 주면 돼. 왜 병작 반수니까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유권은 인정하고 경작권은 부정하지. 야, 환철이가 소장농이야 50가마씩 주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민준이가 저 땅 나한테 주면 나는 60가마 줄게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조선시대는 경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거든. 근데 경작권은 지금 부정하고 있지. 소유권만 인정하지. 그러면 지주인 일본에다 민준이한테 땅을 넘겨버려. 그럼 너는 하루아침에 뭐 됐어? 백수된 거지. 그럼 어떻게? 나는 62가마 드릴게. 이런 식으로 가지. 그럼 누구한테만 유리한 거야? 일본인 지주한테만 유리하게 되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인 지주가 굉장히 유리해져요. 자, 그래서 일본인의 한반도 토지 점유율이 증가하고요. 동양조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지주의 헐값으로 이전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은 증가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나오잖아.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나오면 반드시 뭐하고 연결시켜야 돼? 토지조사 사업이랑 연결시켜야 돼. 알겠지? 일본의 일제히 지세 수입 증가 봐봐. 1915년에 977이었는데 1922년에는 1483. 50%가 증가해버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버립니다. 이게 몇 년대라고? 1910년대라고. 자, 경제 침투를 위한 법령 해가지고 나와요. 1910년대 회사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오케이? 이 회사령은 1920년대도 나오는데, 자, 봐. 회사 설립을 할 때 조선 총독에 뭐가 필요해요? 허가. 그러면 민족 운동하는 사람들이 회사 만들 거예요 하고 신고하면 총독부에서 허가 내줘 안 내줘? 안 내주지. 그럼 우리는 민족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게 1910년하고 20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1910년대는 허가제예요. 근데 1920년대가 되잖아? 그러면 허가제가 폐지돼요. 그래서 이 회사령이 폐지됐다라는 표현, 알겠지? 그리고 같은 표현으로 이제 뭐예요? 신고제로 전환됐다라는 표현을 해요. 1920년대는 회사령이 뭐야? 신고제. 1910년대는 회사령이 뭐야?
알겠어요? 조선 총독의 허가. 한국에 진출하려는 일본 회사를 선별해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한국인의 회사 설립 제한 및 허가 조건을 어긴 회사는 폐쇄해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회사 운영하는데 정말 복잡하게 해놓고 일본 애들이 회사 운영하면 허가 안 내주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경제를 누가 먹겠어요? 일본 애들이 먹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 그 다음 삼립령, 어업령, 조선 광업령 해가지고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임야 조사 사업, 허가받은 어민에게 활동 허가, 광업 허가제 실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다 해먹습니다. 이 중에서 회사령이 가장 중요해요. 자, 회사령 조선 총독에 뭐 받는다? 허가 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1910년대. 회사의 설립은 신고에 맡긴다라고 하면 1920년대. 알겠어? 결과 한반도 경제체제가 일제 식민주도에 뭘로 가버려? 식민지 경제체제로 재편됩니다. 자, 그다음 경제 침탈을 위한 기반시 사업을 해갖고 나오네요. 한반도에 대한 경제 침탈과 대륙 진출. 우리나라 문화 파트에서 우리나라 최초 철도가 뭐였냐? 경인선이었지. 기억나? 그 다음에 경부선이 있었지. 그 다음에 경원선이 있었지. 그 다음에 경의선이 있었지. 아, 경인선이 언제였어요? 얘 혼자 1899년이야. 그리고 얘가 러일전쟁이다. 1905년, 1906년인데 자, 경인선은 맨 처음에 누가 했어? 미국이 했지? 그러다가 누구한테 넘겼어? 일본. 경부선은 그냥 일본. 경의선은 프랑스가 하다가 어디로 넘겼어? 일본. 그래서 철도 완성은 다 누구예요? 일본. understand? good? 오케이. 자, 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봐.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서울에서 인천. 서울 어디? 노량진. 인천 어디? 제물고. 이걸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뭐가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있어. 전차가 언제야? 1899년이야. 알겠니? 이 전차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청량리에서 서대문까지거든.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거. 철도 경부선과 경의선이 개통돼요. 경부선 누가? 일본이. 경의선은 프랑스에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본이 사설 철도회사를 후원하는 철도 노선은 확대되고요. 간선도로망에서 토지 수용령이 공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서요?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 이게 뭔 소리냐면 일본 애들이 용산에 기차역 만들 때 토지 50만 평을 수용, 즉 뺏어가 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토지를 강탈하는데 토지 수용령이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항만시설, 부산, 인천, 목포. 오케이? 야, 봐봐. 여기가 부산이지? 어? 부산에서 바로 어떻게 일본으로 가지? 그래서 서울, 부산 연결해놨지? 그잖아. 인천? 오, 여기는 서울이랑 가기 편하지?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지. 근데 목포는 왜? 목포, 군산, 장항 이런 데는 항구를 왜 만들어? 여기가 뭐야? 충청 전라도잖아. 충청 전라도는 뭐가 잘 돼? 농사가 잘 되잖아. 그래서 1920년대에 산미증식 계획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빼갈 때? 쌀 빼갈 때 아예 여기에 뭘 만들어 버린 거야?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실어가지고 일본으로 나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토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우리나라의 철도는 일본 이 개떼끼들이 해먹으려고 요렇게 뚫어, 그리고 요렇게 뚫고 요렇게 뚫어요. 그리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해먹으려고 이렇게 하고요. 원산으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철도가 X자인데요. 이게 뽑아먹기 좋지, 반대로 진출하기 좋지, 어디로 진출하기 좋아? 중국으로, 대륙으로 진출하기 좋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도 같은 경우에는요, 대륙 침략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 수탈 목적이에요. 알았어?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한반도 수탈 및 대륙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920년대 쌀 뺏어간다 그랬지. 뭐가 나와? 산미 증식 계획이 등장합니다. 산미 증식 계획.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뭐가 돼요?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본 인구가 농촌에서 어디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도시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농촌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겠지. 그럼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 쌀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일본은 식민지 조선이라고 하는 곳이 어때? 농업국가지. 농사가 잘 되지. 그래가지고 쌀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한국에서 쌀을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해. 자, 내용. 밭을 논으로 전환하고 비료 사용, 수리 조합, 저수지 제방, 품종 개량 이런 것들 합니다. 좋지. 근데 이 비용은 누구에게? 조선인 소장농. 그러니까 조선인 소장농은 살기가 매우 힘들지. 야, 1910년대 뭐 뺏겼다고? 땅 뺏겼어. 야, 땅 뺏겼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살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만주 연해주로 가는 거야. 1920년대 못 뺏긴다고? 쌀 뺏기지. 쌀 끝까지 뺏기니까 이거 뭐야? 여기서 살 수가 없지. 만주 연해주로 가는 거야. 3, 40년대 다 뺏기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뺏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주 연해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만주 연해주 지역에 우리 동포들이 존나 많이 살아. 지금도요? 지금도요. 우리 동포들이 모여 살아요. 또 중국에 지린성이라는 곳에. 길림성 들어가서 지린성이라는 곳에 우리 동포들이 모여 살거든. 얘네는 민족은 한민족인데 국적은 중국이지. 얘들 우리 뭐라고 불러? 조선족. 그래. 그게 조선족이야. 알겠니? 그리고 어디? 연해주, 브라디보스토크 들어봤지? 이 브라디보스토크 쪽 보면은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살지. 그 후손들이. 야, 블라디보스토크잖아. 김장 해 먹어요. 씨가 우리 집도 안 하는 김장을 러시아 애들이 해 먹는다니까. 왜? 할머니 때부터 했대. 비용은 조선인에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졸라 힘들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봐봐. 원래 목적은 조선에서 쌀이 요만큼 생산되잖아. 그러면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쌀 생산량이 늘어나지. 이거를 어디로 가져가겠다? 일본으로 가져가겠다. 오케이? 이게 뭐예요? 이론이에요. 즉 계획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실제로는 안타깝죠. 조선에서 쌀이 요만큼 생산이 되고 있잖아. 생산량 늘어 안 늘어? 생산량 늘겠어 안 늘겠어? 밭을 논으로 개간하고 비료도 하고 수리시설도 만들고 새로운 품종 개량도 하고 늘어요 당연히. 오케이? 근데 약간 늘어요. 근데 쟤네들이 원래 계획한 거 있지? 계획한 거 그대로를 일본으로 가져가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사요?
식구가 일본으로 다 가져가려면 뭐 먹고 사냐? 이런 문제 생겨 안 생겨? 근데 조선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줘야 농사를 계속 져야 일본의 식량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주에서 잡고 이런 거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먹이고 쌀은 지들이 가져가. 그래서 이게 계획과 실제가 차이가 큽니다. 이거 봐봐. 일본 내 쌀 소비는 연간 6,500만 석인데 생산량은 5,800만 석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일본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디에서? 조선에서 뭘 가져간다? 쌀을 가져간다. 자, 결과 한국인의 식량 사정의 약화가 나타난다. 쌀 생산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일본으로 이출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작곡 소비량 증가. 1인당 쌀 소비량은 왜 감소하냐? 쌀은 일본으로 가죠. 작곡 소비량이 증가해요. 왜? 만주에서 작곡을 가져와서 조선 사람을 먹이니까. 이해돼서? 좋습니다. 한국 농민의 처지 악화, 수리조합비 등 쌀 생산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농민이 부담한다. 아까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고? 도시 및 만주 연해주로 이동한다고. 내가 예전에 그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쌀 생산량과 쌀 이출량이라고 돼 있어. 자, 요게 생산량이야. 근데 가져가는 거는 어때요? 존내 증가하지. 생산량이 증가가 얼마가 되냐? 약 35% 정도. 일본으로 가져가는 양이 얼마가 증가하냐? 약 400% 정도. 오케이? 그러니까 만주에서 작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한국 농민의 처지는 악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본 기업이 침투해요. 1920년대에 일본 기업 침투, 일본 경제가 악화되니까 불황 극복을 시도합니다. 해서 회사령을 폐지해요. 회사령은 1910년대 뭐라 그랬어? 허가제라고 했지? 근데 이제 1920년대 뭐로 변했다고? 신고제 혹은 회사령의 폐지라고 얘기했지. 오케이? 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고요. 관세도 폐지합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이 가속화돼요. 회사령 폐지하고 관세 폐지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온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야? 평양, 조만식, 몰라? 기억 안 나? 물산장면통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신은행령 해가지고요. 일본이 한국계 은행을 지배하기 위해서 신은행령을 발표합니다. 자, 결과 일본 기업과 독점 자본의 한반도 진출이 본격화되고요. 일본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차별 등 노동 문제 제기되고요. 우리나라는 소비 시장으로 전락하죠. 그래서 민족 기업 설립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밑에 그래프 한번 볼게. 이 그래프가 일본인 소유 기업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한국인 소유 기업은 이렇게 갑니다. 개쩔지. 일본인 소유 기업은 언제부터 존나 크게 증가해? 1923년. 23년에 뭐 있었어? 관세 폐지. 1920년에 뭐 있었어? 회사령 폐지. 그래서 올라갔죠. 오케이? 자, 회사령이 폐지되자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일본 대기업과 거대 자본이 앞다투어 한반도에 진출하여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고 수많은 한국인을 노동자로 부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21년 13억 8천만 원에 달하던 일본인 공장 생산액은 6년 만에 23억 4천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한국인 공장 생산량은 8,600만 원에 불과했다. 일본 애들이 다 헤쳐먹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1930년대는 다 가져가는데, 자, 국가 총동원력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전쟁이었었지? 기억나? 1930, 40년대는 일본이 31년 만주사전, 37년 중일전쟁, 41년 저기 뭐야 태평양 전쟁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고 한국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기지가 돼버려. 그거를 뭐라고 하냐? 병창기지화 정책이다라고 얘기해. 야, 1900 일제 강점기 때 북한이 잘 살아, 남한이 잘 살아. 이유는 공장은 북한에다 많이 만들어. 왜? 중국으로 전쟁하러 가는데 전쟁 물자를 위에서 만들기 위해서 밑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겠어. 북에다가 만들어야지 바로바로 그냥 보낼 수 있잖아. 50년대 누가 더 잘 살아? 북. 60년대 누가 더 잘 살아? 북. 70년대 누가 더 잘 살아? 북. 80년대 누가 더 잘 살아? 역전되기 시작해요. 80년대부터 남이 잘 살아. 북은 왜 계속 잘 살았냐? 중화학공업, 중공업 위주의 산업이 북에 있었어. 남쪽은 농사짓고 경공업. 대공황 이후 일본 경제는 약화됐고요. 경제 위기 극복 시도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 병창기지로 활용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 한반도 공업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조선 공업화 정책, 한반도 북부에 군수산업과 관련 있는 생산설. 알았어요? 네. 무슨 산업과 관련 있는? 군수산업과 관련 있는. 그래서 병창 기지가 된다. 알겠어? 자, 그 다음 남녀 북양 정책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연화, 북쪽에는 양을 키워요. 왜? 일본 방직업자들 살리려고. 오케이? 그래서 일본 방직업자들을 살려주려고 남쪽에서는 면화, 북쪽에서는 양을 친다. 그래서 남면, 북양이라고 얘기하고요. 소비재 산업 위축가고요. 군수산업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역 간 불균형은 매우 심해지게 되죠. 그리고 31년에 만주사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야? 37년에는 중일전쟁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붙어요. 우리 알다시피 중국은 이때 인구가 확인된 인구가 12억이에요. 얘네들을 어떻게 저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왜? 쪽쪽 빨아먹어야지 조선을. 그래서 국가 총동원령을 1938년에 때려버려요. 국가 총동원령 중일전쟁 이후입니다. 그래서 1938년이에요. 자, 물적 자원 수탈, 미국 공출, 불량미 조달하고요. 식량 문제 해결 목적이고요. 조선 증리 계획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식량 배급제. 배급을 하잖아. 그러면 나눠준다는 얘기지. 나눠주는 양은 최대로 나눠주겠어, 최소로 나눠주겠어? 최소로 나눠주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야? 일본 애들이 처먹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먹을 게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때 맨날 산 가가지고 뭐예요? 뭐 뿌리 캐 먹고 나무 껍질 긁어가지고 그걸로 죽 끓여 먹고 그렇게 한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금속 공출제도 아까 얘기했지. 총알 만들어야지. 그럼 뭐가 필요해? 쇳덩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걔 밖으로까지 가져가는 거야, 미친놈들이. 이 새끼들이 농기구, 놋그릇, 가마솥, 불상 뭐 이런 철로 만든 건 기본이고. 그래서 학교 교문도 떼가고 학교 교문도 떼가고 막 책상 이런 거 막 지금 막 쇠 있지 다 떼가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책걸상이 의자였단다.
쇠로 된 건 다 가져가니까. 전쟁 비용 징수, 세금 징수, 강제 적축, 국방 헌금 이런 거. 그래서 이 국방 헌금 같은 거는 친일파 애들이 많이 했었어. 그리고 우리나라 니네 혹시 그거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때 재헌국회에서 친일파 처벌합시다 해가지고 반민특위라고 들어보거든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얘네가 뭐 했던 애들이냐면 친일파 잡으러 다니는 애들이거든. 친일파 잡으러 다니는 애들인데 얘 친일파 1호 검거가 누구냐면 박흥식이라는 새끼야. 이 새끼가 뭐 직업이 뭐냐면 화신백화점 사장이에요. 백화점 사장인데 이 새끼가 적극적 친일파거든. 뭐까지 하냐면 백화점에서 모금운동, 국방 헌금 모금운동. 그래서 천황폐하께 전투기 사다 바치기 운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걸린 새끼예요. 그런 애들 몇 명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새끼. 자, 그 밑에 보면은 금속 봉출이 있죠. 그리고 쌀 봉출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게 금속 봉출이에요. 냄비야 이게 다. 녹여가지고 총을 만든다고. 쌀 걷어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분쇄되지. 일본인의 강요를 강조하기보다는 조선인의 강요를 강조합니다. 일제 자원 독점, 한국인의 생필품까지. 야, 오죽하면 냄비가 없으니까 씨발 하나에다 끓여가지고 같이 퍼먹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한국인의 생활력화 대규모 화폐 발행합니다. 이게 필요한 비용 조달 목적이라고 하지. 자, 봐봐. 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 사람당 25만 원씩 준대. 좋아 안 좋아? 좋아? 왜 좋아? 돈 주니까 좋지. 그럼 그 돈 막 쓸 수 있지. 내 친구이 씹어서 고기 사 먹을 거라고 지랄하고 있고, 어떤 애는 그 학원비 낼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왜냐면 걔네는 3명이거든. 3명인데 3명이면 75만 원이잖아. 근데 애 하나 학원비가 120만 원 정도 나간대.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은 반 이상이 애 학원비가 세이브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 뉴딜 정책 이거 해가지고 뭐 했어? 미국은 경제공업을 극복했지. 근데 부작용이 있다. 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증가하잖아. 그럼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와요. 즉 물가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온다.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 않겠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요. 가격 등 통제령 해가지고 나옵니다. 상품 가격을 통제해서 물가 급등세를 막고자 시행하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못했지. 그래서 점점 경제는 더 혼란해집니다. 일본의 자원 독점, 국가 총동원법 지나친 비탈 해가지고요. 궁핍한 생활은 지속됩니다. 이때 또 전쟁하잖아요. 야, 일본 애들이 또 진짜 기가 막힌 새끼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정 옷을 좋아해, 흰 옷을 좋아해? 흰 옷. 왜? 백은인조. 백, 흰백, 의, 옷의. 흰 옷 좋아하는 민족. 오케이? 나는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싫어. 가리려고 검정색 옷을 주고 있는 거고. 너는? 검정옷밖에 없어. 왜? 너는? 반반? 검정 옷이 훨씬 나. 왠 줄 알아? 안 빨았대. 왜? 김치국물 튄 게 흰 옷은 어때? 바로 표시나지? 검정색은 표시 안 나지? 야, 그럼 하얀색 옷을 입는다고 친다? 하얀색 옷을 입으면 세탁을 자주 해야 되지? 세탁을 자주 하면 자원이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어떻게 검정색 옷 입기 운동 이런 것도 해요. 그리고 먹물 있지, 먹물. 부대다가 먹물 이렇게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하고 다녀. 왜? 다 튀게. 하얀색 이 옷 입은 사람들은 다 튀게. 그럼 뭐해 이 사람들? 그거 빨아야 되는데 그거 잘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지면 어떻게 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옷은 뭘로 하겠어? 또 흰색으로 하겠냐? 또 버리려고 검정색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또 여자들은 몸빼 바지. 이게 일본 여성 농촌 작업복이에요. 오케이? 이 몸빼 바지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 주고요. 남자는 국민복이라고 해가지고 이 옷을 입게 합니다. 남자는 국민복, 여자는 몸빼 바지. 이런 식으로 다 통제해요, 물자로.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국민의 일상까지도 통제하려고 했던 개, 쌍놈의 새끼들이 있었다. 알겠죠? 문제, 어려운 거를 좀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보시면 끝인가요? 그리고 끝내야죠. 야, 좋다. 자, 일제는 지세를 공정하게 부과하고 토지 소유권 확립을 상전하여 이 사업의 필요성을, 그런데 실제로는 지세 수입을 늘려 식민 통치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토지 조사 사업이죠. 오케이? 네. 토지 조사 사업은 1900 몇 년대예요? 10년대죠. 신부주의 원칙이다. 맞았죠? 공락을 폐지하고 대동리로 대체하였다. 이거 조선의 대동법이죠. 분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축소하였다. 영조 때 균형법이죠. 경복궁 중건 비용 마련을 위해 실행되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 중에서 뭐 당백전이라든지, 뭐 혹은 원락전이라든지, 뭐 혹은 문세를 징수한다든지, 뭐 혹은 뭐 상림을 묘지림을 벌목한다든지, 뭐 그런 게 다 될 거고. 홍경가의 난이 발생하는 원인, 이건 뭐야? 두 가지 원인이 있어. 직접적인 원인은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대우. 오케이? 두 번째 원인은 뭐예요? 삼정의 논란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요 시기 3번 문제 볼까요? 자, 국내 쌀 생산량, 일본 유출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작농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자작경 소작농, 자작농은 줄어들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쌀 소비량, 조선인은 갈수록 줄어요. 얘네는 갈수록 증가하네요. 유출량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네요. 그럼 뭐예요? 1920년대 삼리 증식 계획이 되겠네요. 원래 일본 애들은 이 삼리 증식 계획을 15년짜리로 2개를 만들었어요. 1920년에서 1934년, 1935년에서 1950년 이렇게 나눴거든. 근데 잘 들어. 삼리 증식 계획 하면 우리는 보통 1920년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잘 읽어야 돼. 왜 잘 읽어야 되냐면 1940년에 삼리 증식 계획이 재개된 적이 있어요. 알았어? 자, 한반도의 작곡 수입이 늘어났을 것이다. 늘어나 안 늘어나? 자, 공출제도 시행으로 쌀 유출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자, 소장료, 비료, 대금, 수리조합비를 떠안으며 어려워졌을 것이다. 다 맞는 거 같지? 다 맞는 거 같지 않냐? 일제가 어업용, 광업용 등을 제정했을 것이다. 다 맞는 거 같지 않냐? 근데 잘 봐봐. 한반도의 작곡 수입은 만주에서 들여온 게 1920년대가 맞죠? 왜? 조선 사람들 먹이긴 먹여야 되니까. 근데 봐. 공출제도는 언제예요? 1930, 40년대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오케이? 그리고 소작농들이 어려워졌죠.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네요. 어업령, 조선 광업령은 1910년이죠. 어업령, 광업령, 산림령, 회사령 1910년대. 알았나?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돼요. 이런 것들도 자, 일제강점기 수탈 정책이에요. 토지조사령 공고 신고주의 원칙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이거 몇 년대예요? 1910년대네요. 내성일체와 일손동조로는 1930~40년대네요. 전시농원 제재해가지고 강제징용은 1930~40년대네요. 한국 신민화정책 신사참배는요 1930~40년대네요. 남녀 북양정책 1930~40년대네요. 회사령이 어떻게 됐대요? 한국의 기업활동을 억제했대. 왜? 허가제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 수리조합 신청 증가 해가지고 나오네요. 식사은행과 동양축식 주식회사도 자금의 대출을 시작하게 될 터이므로 수리조합 설치 청원을 총독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금년 4월 이후 허가된 것이 4군데나 되며 방금 신청 중에 있는 곳이 15군데로 그 면적이 19,034제곱인데 수리조합은 대개 조선 토지 개량 회사의 간섭을 받게 될 것이라 관측한다. 그럼 여기 이게 뭐예요? 요게 수리조합. 이게 뭐예요? 1920년대 삼미증식 계획이지. 삼미증식 계획할 때 일본 애들이 뭐 한다고 했어? 벽품 좀 개량하고 밭을 논으로 만들고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비료 사용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년대냐고. 1920년대. 응? 국방원군 1930년대 이후죠. 몸빼바지 1930년대 이후죠. 만주에서 수입한 작곡 20년대죠. 경부선 철도. 경부선은 몇 년에 완공돼요? 아까 1905년으로 했었죠. 토지조사령은요 1910년대죠. 그럼 1920년대 찾으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알았을 때? 풀 수 있겠어 이런 거? (7번) 문제 한번 보자. 중일전쟁 이후라고 나오네요. 중일전쟁 이후면은 1930년대 이후네요. 오케이? 그럼 봅니다. 통강포 설치는 언제야? 을사늑약이니까 1905년. 정확하게 6년이라고 했지? 그냥 이제 을사늑약이 5년이니까. 운용 사건은 씨발 1876년이죠. 삼미증식 계획은요 1920년대고요. 조선 증식 계획 이게 뭐예요? 1930년대 이후죠. 오케이? 조선 증리 계획이 1930년대 이후고 관세 폐지는 1923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0년 됐죠. 그 다음은 몇 번? 4번이 됐죠. 알았냐? 이런 것도 풀어보면 좋은데 요 문제는 두 문제 풀고 끝냅시다. 얘부터 한번 가봅시다. 다음 한국인 공장수 조금 증가, 일본인 공장수 많아, 한국인 공장 생산에 적어, 일본인 공장 생산에 존내 많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를 보면 몇 년대예요? 1920년. 그럼 20년대네요. 쌀의 이출량이 점차 늘어났다. 맞죠? 1인당 쌀 소비량은 어때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야죠. 한국인들은 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었다. 설립할 수 없어요? 있죠? 20년대면 뭐니까? 신고되니까. 일본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20년대 맞죠? 한국 노동자들은 일본인 노동자 같은 임금을 받았다? 차별이 심했죠. 오케이? 오케이? 이 참
답 몇 번이에요? 1번하고 4번 중에 둘 다 1920년대야. 답 몇 번이야? 4번이야. 왜? 쌀의 이출량을 뭘 얘기하는 거야? 산미 증식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그래프는 공장에 관한 이야기죠. 회사에 관한. 그리고 얘도 봐요. 금속 공출이에요. 금속 공출은 몇 년대예요? 30년대 이후죠. 영정법은 씨발 이건 조선 영조대예요. 그죠? 신은행령 1920년대죠. 강원도 조약 1870년대죠. 치안유지법 1920년대죠. 배급 1930년대 이후가 되겠죠. 다 5번이네. 알았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